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분석해보고 해당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유명한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의 인터뷰를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점차 없어지면서 저번 주 하락폭을 만회하며 급등했던 장이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3%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 3월 9일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날입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2.4%만 하락한 상태로 저번 주에는 6% 가까이 하락한 뒤 많이 회복했습니다. S&P는 2%가량 상승했는데 고점까지는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부추긴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를 봐보겠습니다. 빅스는 무려 20% 가까이 하락하며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10월 조정장 수준으로 완전하게 공포가 없어진 건 아닌 듯합니다. 피어앤그리드 수치도 저번 주에 20을 찍었는데 35로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월 조정장 이후 상승했던 85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수치가 60 정도 넘으면 상승장이 찾아오는 듯합니다. 두 개 수치를 봤을 때는 아직 시장에는 공포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무슨 공포가 있길래 아직 상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다음 주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만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있었던 미국과 러시아 화상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시간가량 통화를 했으며 주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은 강력한 제재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변에 러시아 군인들이 몰리고 있는 것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회담 이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정상들과 통화하고 회담 결과를 전한 뒤 공조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만약 전쟁 발발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미리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자료를 보시면 현재 영국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떨어지는데 말이죠. 이것은 곧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유럽과 연결되어 있는 송유관이 폐쇄될 확률이 있으며 경제 전쟁으로 퍼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을 예상해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증시도 11월 고점에 비해 10%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참고로 크림반도 전쟁 때는 19% 정도 빠졌습니다. 전쟁 터질 것을 예상한 것 치고 주가가 그리 안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또한 14년도 크림반도 사건부터 이미 미국과 EU에서 러시아 경제 제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기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익숙하고 시작을 각오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면 어떤 주식들이 위험할까요? 먼저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다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유럽의 가스비가 상승하고 기업의 원가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당연히 미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며 전에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은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건과 아프간 철군 사건 이후 4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바이든 예산안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은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캐터필러나 친환경 인프라 기업들이 많이 있는 친환경 ETF ICLN 등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듯하나 멀리 볼 때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 주식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수혜주 관련 영상을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안 되겠지만 실제 전쟁이 터지면 미국 대표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며 미국 국방부와 많은 계약을 맺고 있는 팔란티어도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또 다른 경제 재앙이 오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 위험을 언급하며 경제 위기를 발언했습니다. 물론 스스로도 자신의 예언이 틀린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며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지만 지난 500년간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 경제적 재앙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중 무역 분쟁이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의 본질적 원인은 미국이 중국의 문화를 더 미국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인권 정책과 미국의 대처는 근본적으로 상충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이를 지속할수록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지속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도 말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들이 자신의 재정 리스크를 진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채권, 금 등을 말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과 같은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그 자체의 가치보다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레이 달리오는 금과 비트코인 둘 중 자신은 금을 고르겠다고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했던 레이 달리오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 경제는 앞으로 수년간 재정적인 부담을 시달릴 것으로 봤습니다. 항상 안정적인 투자를 해왔던 레이 달리오이기에 현재 여러 성장주를 투자하는 것보다 계좌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존 유전자 검사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새로운 돌연 변이가 생겨나 유전자 검사에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PCR 검사에서 코로나 감염자로 나오지만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유전자 해독을 맡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오미크론과 완전히 다른 유전적 특징을 보이고 더 빨리 퍼진다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처음부터 스텔스 버전이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소의 트레버 베드포드 박사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지난해 말 인도에서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인 2020년 초부터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갈라져 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처음엔 하나의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퍼져나온 것들이죠.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곁에 늘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오미크론은 처음부터 포착되지 않은 스텔스 바이러스라는 주장입니다. 저도 여러 군데서 뉴스를 찾아봤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트레버 베드포트 박사가 말한 것처럼 이미 있었는데 탐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사전에 예측했던 빌 게이츠가 코로나19의 심각한 국면이 곧 끝날 것이라는 예언을 내놨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최근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코로나19는 내년 어느 시점에서 대유행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세계는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변이에 잘 대처할 것이며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많이 개발돼 인류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 종식 시기를 2022년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섹터들의 동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에너지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쉐브론은 오늘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1.4%나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엑슨모빌에 대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먼저 스타벅스 관련 소식입니다. MKM 파트너스가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뉴스가 나온 이후 스타벅스는 오늘 시장에서 2.5%가량 올랐습니다. 최근에 스타벅스는 20%가량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3분기 실적이 공급망 이슈로 안 좋고 임금 인상이 향후 스타벅스 마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소식 발표 이후 급락했습니다. MKM 파트너스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임금 상승과 원료비 증가에 어려움이 있으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배당도 1.73%나 있고 향후 공급망 문제만 해결된다면
주가가 또 한 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이크론 관련하여 시티그룹이 최고의 주식이라고 추천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2022년까지 주문이 아주 많다면서 지금 당장은 공급망으로 큰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계속해서 매출이 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시장 상승률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마이크론을 평가했습니다. 즉, 시장 상승률을 이길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죠. 보시다시피 최근 코엔과 미즈호에서도 마이크론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함께 타겟 주가를 99, 95달러로 상향시켰습니다. 시티그룹은 여전히 100달러에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을 매수하는 것은 그리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70달러 부근에서 마이크론을 분석해드리고 매수했던 것처럼 미리 분석하시고 들어가셔야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 패딩을 여름에 사는 것처럼 악재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악재로 보이고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미리 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는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만의 SNS 회사를 합병시킬 스펙 주식인 DWAC 관련 소식입니다. 단 며칠 만에 10달러에서 170달러까지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급등했는데요. 미국 하원 의원인 데빈 누네스가 이 트럼프의 SNS를 이끌기 위해 의회를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SNS 회사의 CEO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주식이 50달러인 것을 보면 놀랍네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정말 이렇게 주가를 받치고 있다면 향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또 나와서 변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바이든 지지율이 너무 안 좋고 나이도 많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다음 미국 대통령 대선 때 나온다고 하니 참고 정도는 해볼만 할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 절대 이 주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아주 변동성이 크고 기업 가치가 현재는 전혀 없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영국 전기 밴 제작업체 어라이벌 관련 소식입니다. 11월 말에 있었던 뉴스로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 리사이클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뉴스입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운행하는 어라이벌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라이벌 밴의 생산이 내년 3분기로 계획된 만큼 재활용 배터리가 발생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그때까지 우선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효율성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배터리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협력할 듯합니다. 어라이벌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때 라지벤 생산 일정이 2023년으로 밀리면서 급락을 했었고 현재도 하락 중입니다. 당장 이 폐배터리 재활용 뉴스는 매출 면에서 거의 영향이 없기에 좋은 계약 뉴스가 떠도 상승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라이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4분기 실적 발표 때 꼭 생산 일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회사의 가치는 떨어지고 다른 회사들이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